네, 돈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 머니트렌드. 오늘은 머니투데이 더벨 한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너무 싱겁네요. 오늘은 쿠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상장 첫날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뭐 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5, 6%대 상승세까지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한 2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어제 상장 첫날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06위, 5위 그 정도 갔었고 오늘 상승분 합치면 아마 100위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화의 시가총액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한화보다 크면 100위권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화가 99위, 100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IPO 시장 이제 최대어였던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은 이미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서서 기관 수요 예측 때도 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 네네. 또 공모주 청약에서도 막 열기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상장을 했더니 100%. 그러니까 무려 이제 주가가 2배가 된 거죠. 어저께. 그렇죠. 예.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가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고 하면 이제 과열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약 때까지 반응이 좋았던 기업들이 상장 첫날에 주가는 뭐 시원치 못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쿠쿠전자는 그런 예상은 좀 뒤집었고요. 그 이유는 흔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저평가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히 싸다는 인식이 아니고 일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력이라든지 또 향후 성장성에 대비해서 아직도 좀 주가가 오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쿠쿠전자는 가격 선정, 뭐 이렇게 가격 산정 절차에서부터 굉장히 좀 싸게 네네.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왜 그런 건가요? 흔히 일단 우리가 공모가가 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일단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 이제 쿠쿠전자가 보여야 될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있죠. 당연히 실적이 되겠는데 일단 공모가 산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처음 공모가가 10만 4천 원이잖아요. 밴드 네네. 상단이었는데 이게 물론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평가됐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써낸 거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절대치가 단가가 좀 세 보일 수는 있죠. 10만 원대니까요. 근데 그런 일말의 우려를 걷어내고 일단 청약 결과도 좀 대박이었습니다. 네. 쿠쿠전자의 경우에는 PER,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PER과 쿠쿠전자의 작년 그리고 올 1분기 순이익을 연환선에서 두 개 수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구하고 주당 평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네. 이 PER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제 쿠쿠전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상장기업 세 곳을 추려서 그 평균 PER을 구한 건데 피어 그룹에는 우리가 잘 아는 코웨이라든지 리홈 쿠첸 또 PN 풍년 이런 세 곳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그 같은 업계인 그 리온 쿠첸이나 PM 풍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요? 이어서 오늘도.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공모가를 산정할 당시에는 이 피어 그룹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굉장히 잘 달리다가 네네네네. 이게 딱 쿠쿠전자 상장하자마자 우수수수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쿠쿠전자가 상장을 잘한 거죠. 네. 근데 할인율 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올해 상장한 유가증권 시장 기업 기준인데 올해 쿠쿠전자 합쳐서 세 곳 상장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상장한 화인베스트리 있었고 또 상반기 최대어인 BJF 리테일이 있었는데 BJF 리테일의 경우에 할인율 밴드가 16에서 25%대 그리고 화인베스트리는 29에서 37%였습니다. 일단 철강주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쿠쿠도 이런 상황에서 22에서 40%대의 할인율을 제시했거든요. 따라서 올해 상장한 기업 기준으로는 낮지 않은 할인율이었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또 좀 일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수요 예측 뭐 굉장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밴드 네네. 상단인 뭐 10만 4천 원의 공모가 확정했고 기관 참여율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이렇게 흥행 기대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투자자 군이 누구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이 아니라 그간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C급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가령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꼽히는 블랙록이 들어왔었고요. 네. 이와 함께 뮤추얼 펀드 최강자인 피델리티도 들어왔습니다. 국부 펀드 참여율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이 들어왔고 또 테마섹 자회사도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뭐 콜롬비아라든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모간 스탠리 자산운용 등 우리가 네. 좀 흔히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네. 그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확약 네네네네. 비율, 네네. 네, 이것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기관들 대부분이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30일 락업이라고 하는데 30일 동안 안 팔겠다는 신청을 네. 한 거거든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적어도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네.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오버행 이슈를 좀 덜어낸 측면도 있습니다. 아, 의무 보유 확약을 하면 30일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아니 몇 가지 저기 옵션이 있는데 네. 적어도 30일 동안 안 팔겠다고 이제 옵션을 건 거죠. 네. 정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거의 다 들어왔네요. 보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 이 해외 투자자들, 네. 이 뭐 블랙록이니, 피델리티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뭐 국부 펀드들, 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해외 로드쇼라든지 네네네. 뭐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을 안 했다면서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왜 쿠쿠전자를 눈여겨봐야 하느냐면 네. 작년에 최근 잘 됐다고 하는 그 딜들이 있잖아요. 현대 로템이라든지 카이가 있을 테고 또 2010년은 물론 역대 최대어인 삼성생명도 있을 텐데 그때도 이 투자자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쿠쿠전자가 해외 로드쇼라든지 해외 로드쇼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계 IB도 주관사단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만 맡았거든요. 네. 국내에서만 IR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또 질의응답, 서면 질의응답식으로만 컨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외국인들은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또 IR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네. 마케팅을 이제 국내에서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잘 됐다고 하는 현대로템이나 다른 딜들하고 다른 면이에요. 네. 직접 우리가 로드쇼를 나가서 투자자 모집 절차를 소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굴지의 투자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 이렇게 뭐 해외 로드쇼라든지 해외 뭐 투자 설명회 같은 것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이런 대거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IP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네네. 뭔가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들이 보기에도 쿠쿠전자가 좋은 기업이었다고 생각한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쿠쿠전자는 물론 또 주관사의 역량도 우리가 그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네. 그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투하고 한투가 주관을 맡았고 우투가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그간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게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였습니다. 해외 네. 세일즈 기반이 좀 약하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IB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한 번에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또 더 정확히 입증하려면 뭐 앞으로 나올 IPO 딜에서도 이런 성과가 좀 더 나와야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IB의 역량도 좀 어느 정도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뭐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지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뭐 회사 측에서도 상장 이후에 해외 시장 공략하겠다. 네네. 이걸 명분으로 세웠는데 뭐 실제 좀 뒷얘기가 있다면서요? 사실 이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이 직접 거기에 투입되는 비중은 매우 작아 보이고요. 네. 일단 100% 구주 매출 위주의 상장이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쿠전자의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사주가 일부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창업주 구자신 회장의 차남 구본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 따라서 이번 상장으로 확보하게 될 자금의 한 1,500억 원어치 2,500억 원대에서 이제 1,500억 가량이 이제 구본진 씨에게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업 승계용 상장이라는 평가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거는 뭐 의혹은 아니고 좀 확연해 보이죠. 네. 일단 상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흥행을 이끌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흔히 이제 IPO 시장에서 구주 매출 위주의 상장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상장의 명분이 약하달까요? 그런 네. 면이 좀 어필되는 면도 있는데 그걸 좀 극복해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이 차남은 완전히 털고 나가고 이 장남이 기업을
승계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건가요? 일단 상장의 구조로만 놓고 봤을 땐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일단 형이자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구본학 씨가 네. 일단 최대 주주로서 일단 경영권을 좀 행사하게 될 테고, 동생은 지분 다 털고 이제 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고, 그거로 인해서 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4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쿠쿠전자의 뭐 자사주 물량이라고요? 네, 일단 투자 설명서상으로 놓고 보면은 쿠쿠전자 그 45억 원을 가지고 뭐 R&D 관련 비용으로 투입될 거다라고 밝힌 바는 있는데, 사실 뭐 그걸 위한 상장이었다고 보기에는 액수 차이가 네. 구본진 씨한테 간 금액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 하지만 상장이라는 게 꼭 이제 자금이 물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도 확실히 있거든요. 이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쿠쿠전자고, 이런 와중에 이제 상장을 했다면 그만큼 상장 기업으로서 또 마케팅 효과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회사 측에서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회사 측에서 밝힌 것도 있고 증권업계에서도 밝힌 게 있는데, 매출액은 대부분 뭐 5,700, 800억 원대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800억 원대 뭐 초반이냐 후반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업이익 증가율 면에서는 20에서 30% 정도 전년보다는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봤을 때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읽어본 리포트는 이제 키움증권 김지상 애널리스트랑 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은 너무 싸다고 판단해서 뭐 목표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은 저평가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들은 있군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유진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렇군요. 말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한 14배 정도 된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아직도 뭐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쿠밥솥이 상당히 고가의 밥솥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일본의 코끼리밥솥, 우리가 예전에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밥솥 사오듯이 네네네네. 지금 중국인들이 이제 좀 뭐 우리나라에 네네. 여행 오는 중국인들 중심으로 면세점에서 쿠쿠밥솥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 시장에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까?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네. 해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여러 이제 경쟁사들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선두 주자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성장성 그리고 계속해서 뭐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지금 생각도 또 듭니다. 상장 초반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들떠 있는 상태인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쿠전자 근데 해외 수출 실적이 그간 좀 많이 성장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그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니까 계속 좀 의구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쿠쿠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오프 더 레코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